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권의 무차별 공세 때문에 한동안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석 연휴를 계기로 민심의 반전의 계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후 거기에다가 집사부 일체 대박에 힘입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상승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종문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추석 민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국장님이 계셨던 그 데일리안. 네네. 거기서 편집국장 또 논설실장을 다 하셨는데,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과 네. 이렇게 함께 추석 민심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오늘 막 나왔네요.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추석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어떤 방향으로 방향이 잡혔을까, 이게 제일 관심사인데 우선 데일리안 여론조사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데일리안이 ARS 방식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6%포인트 올랐습니다. 28.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주 대비입니다. 이 여론조사 공정과 데일리안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여론조사라서 전주 대비 이 3.6%포인트 올랐고요. 이재명 후보가 0.8%포인트 오른 24.4%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0.9% 오른 14.7%고요. 홍준표 후보가 이 4명의 4강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하락했습니다. 1.3%포인트 하락한 14.5%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 데일리안은 ARS 조사죠. 네네, ARS 조사입니다. 이 ARS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보다 뭐 오차 범위 내이기는 했지만 꽤 올랐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뭐 집사부 일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사부 일체가 아마 19일이죠. 19일이고 여론조사는 17, 18일이기 그래도 때문에. TV 토론은 반영이 됐다. 네, TV 토론이 지금 반영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지금 후보가 TV 토론에서 조국 수홍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다, 도륙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지금 이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 16일 목요일 날 벌어진 TV 토론이 시청률이 6.7%예요. 닐슨 코리아가 그 계산한 이게 왜 제가 6.7%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민주당은 경선 TV 토론이 먼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경선 TV 토론이 최대치가 3.7%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상파에서 한 게 거의 안 봤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에서는 거의 1%도 안 됐는데 KBS에서 한 건가요? 그 지상파에서 한 게 유일하게 제일 높았고요. 3.몇 %로. 그러니까 6.7%면은 굉장히 높았는데 저는 그 높은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윤석열 후보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도 뭐 TV 토론을 못 한다 뭐 그런 프레임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TV 토론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TV 토론 첫 번째 시험이죠.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수능을 무사히 넘겼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TV 토론 못하지도 않네. 이런 어떤 반응이. 그렇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 사람 잘해 이렇게 박수를 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실수, 망언, 또 TV 토론 못해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바꾸게끔은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오는 갤러브 여론조사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대박을 친 것으로 이렇게 SBS 집사부 일체.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가졌던 검사, 강골 검사, 뭐 이런 칼제비
그런 인식에서 아 그게 아니네. 정말 그냥 소탈하고 푸근하고 그렇죠. 인정미 넘치는 그런 그 윤석열의 또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아주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네. 이 17, 18일 비슷한 이 기간에 네네. 세 개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데일리안에서는 여론조사 말고도 네네. KBS, 그다음에 TBS, 네네. KBS는 한길 리서치하고 그리고 TBS는 KSY, 한국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이 세 군데서 했는데 지금 KSOI에서 조사한 결과하고 KBS 한길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요. 네, 많이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KSOI 네. 한국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한 것은 데일리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아마 ARS 것 같은데 네네. 한길 리서치가 한 무선 면접이 있는. 무선 전화 면접. 전화 면접. 여기하고는 또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KSY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와 공동으로 17, 18일 ARS 방식으로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28.8%, 이재명 23.6, 홍준표 15.4, 이낙연 13.7입니다. 여기서는 윤석열이 앞서고 있고 약 한 3.2%포인트 정도인데 데일리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데일리안과 똑같이 ARS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길 리서치가 또 차이가 납니다. 한길 리서치는 이재명 후보가 1위라고 표현하는 건 안 되고요. 앞서고 있고요.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27.8%, 윤석열 18.8%, 홍준표 14.8%, 이낙연 12.0%.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눈여겨볼 점은 한길 리서치는 무선 전화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데일리안과 KSY가 거의 비슷해요. 1, 2위의 어떤 격차도 비슷하고. 근데 윤석열이 앞서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똑같은 게 ARS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 진짜 다른 한길 리서치는 이재명이 아주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10%가 이렇게 그렇죠.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선 면접이라는 것 지금 좀 전 거랑 다르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무선 전화 면접이라는 건 아예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대화를 하는 것과 ARS는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다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집권당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아까 실제로 사람과 전화를 할 때, 내가 지금 문재인 정부 싫어해. 난 야당 후보를 지원할 거야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죠. 네. 근데 지금 집권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 지금 그 차이가 ARS 방식이나 혹은 무선 면접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대개는 엠브레인 등 4개사가 하는 그 여론조사도 사실상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늘 나오는데 거기도 무선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방식의 어떤 차이가 확실히 지금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길 리서치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길 리서치가 주로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의뢰하는 그런 국정 여러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한길 리서치의 가장 큰 오보 사건이 2012년에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당선을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KBOS 수신료 공론화 조사에서도 찬성이 79.9, 80%가 나왔다는 거예요. KBS 수신료 올리는데 80%가 찬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80%가 반대하고 있죠, 지금.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거꾸로 있죠. 조사를 한 게 아닌가. 또 하나 그 경기도 지난해 조사인데 도정 정책 공론화 조사에서 도민 75%가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다. 과연 경기도민 75%가 그렇죠.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찬성하겠느냐. 아니 뭐 찬성하는 일이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는 높을 수는 있지만 조금 높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중에 3명이 뭐 찬성을 한다? 그 정도의 수치가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뭐 맨파워라든가 뭐 자금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들쭉날쭉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한길 리서치의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전화 면접이라는 네. 측면도 있지만 이런 정부라든가 지자체 이런 쪽에 그 여론조사를 의뢰받을 경우가 많은 그런 네. 여론조사 기관들의 네, 네. 편견이랄까 비아스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직 연휴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네. 최근에 이런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의 멍해랄까 이것을 지금 털어버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네. 추석 민심 밥상에서 고발 사주 의혹은 그건 아니네. 제보 사주네. 네, 네. 정치 공작이네. 이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이제 내일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이 언론기관이, 예, 그러겠죠. 저기 쏟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말씀드린 그 KSY, 한길리서치 또는 갤럽, 리얼미터, 봉정, RN서치, 요 정도는 사실 주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특히 뭐 3개사, 공정이랑 RN서치랑, 4개사구나. 갤럽이나 리얼미터. 그런데 내일 쏟아져 나올 건 이게 아주 일주일마다 하는 게 아니고 막 뭐 온갖 여론조사 기관과 온갖 언론기관이 다 하거든요. 이거를 통째로 다 이렇게 아니 이거 여긴 왜 이래 여긴 왜 이래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추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추세선이.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윤석열 후보가 근 한 3, 4주 동안 좀 완만한 내리막길이었어요. 예. 정체는 그 이전에 정체가 됐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좀 반전의 모멘텀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TV토론과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어떤 실패, 뭐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의혹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이 박스권을 탈출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보실 게, 이제부터 나오는 목요일 날 RN서치가 나올 거고요. 리얼미터 나올 겁니다. 2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갤럽이 나올 건데, 이 3개 기관의 여론조사를 특별히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이 반전을 말씀하신 대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네. 잡았다. 이런 측면이 아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고요. 아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여러 가지 구상들을 했을 걸로 보고, 지금 내일 모레인가 또 토론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토론 준비도 했겠죠. 예. 또 하나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윤석열 캠프가 장제원 의원이 총괄 본부장으로 해서 지금 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캠프를 뭐 보강한다 할까? 좀 재편하는 그런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경선 과정이지만 만약 야권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국민인과 함께 이제 선대위가 다시 꾸려집니다만, 네, 그래갖고 그렇죠. 총괄 선대 본부장이 들어서겠죠. 당에서도 예.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이 경선이 상당히 치열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캠프 내 선대위원장을 모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과 뭐 꾸준히 접촉을 했는데, 김 비대위원장은 후보가 된 뒤에 그렇죠. 참여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 같고, 그동안 뭐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김병준 전, 이분도 또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또 교육부총리. 원래는 뭐 국민대 교수를 하도 오래 해서 김병준 교수로 이렇게 그렇죠. 알려졌습니다만은. 칼럼도 맨날 그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김병준 지금은 당협도 위원장입니다. 세종시. 세종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좀 모시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따끈따끈한 지금 정보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캠프도 지금 지금까지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비대해졌거든요. 그 왜 그 의원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근데 그게 교통 정리가 좀 안 된다는 캠프 내에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후보자가 그 교통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어른이 한 사람 딱 그렇죠.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묻는 게 좌장이 누구냐 물었을 때 좌장이 딱 하고 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장제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장제원 의원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좌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왜 야전 사령관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죠. 전체적으로 계룡대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좌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정도면은 조용히 하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캠프가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정책이든 바로바로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통 아닙니까? 최고의 정책통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정책과 비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왜 못 내느냐, 그렇죠. 이런 면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좌장으로 딱 들어앉는다면은 경륜이나 경력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충분히 이 캠프를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맞습니다. 일석이조죠. 정책도 잡고 그다음에 완전히 교통 정리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상당히 케미가 지금 잘 맞아 돌아갑니다만은 아직은 좀 이런 얘기인지 모르지만 캠프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조혜진 의원, 또 삼선 의원 아닙니까? 박태출 의원. 두 분 다 총괄본부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활약하고 있고, 맹활약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을 둘 다 맡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3선이니까. 근데 지난번 PK 방문을 했잖아요. TK에 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그때도 이 두 분들이 같이 동행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밑에서는 이런 분들의 그런 합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건 큰 힘이 될 겁니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원이잖아요. 합리적인 그런 보수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고 또 고리가 있어요. 조혜진 의원은 TK 출신에다가 상당히 이 중도 쪽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의원이기 때문에 뭐 박태출 의원은 정책적인 측면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뭐 박태출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직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또 좀 장기적으로 봐서 물론 뭐 최 전 감사원장이 후보가 되면 뭐 얘기가 다른 얘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연대랄까 이런 가장 먼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확 달라져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